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박정희의 예언적 연설. (1970년)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다. 1967년의 경우 한국에서는 218건의 교전이 있었다. 북한군과 국군 미군 사이에 휴전선에서 122건, 후방에서 96건 무력 충돌이 있었던 것이다. 이 교전으로 북한군은 228명이 사망, 57명이 포로로 잡혔다. 한국군과 미군은 131명이 전사, 294명이 부상했다. 한국 측 민간인 사망자는 22명, 부상 53명이었다. 남북한 쌍방에서 381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으니 전시하의 사회라고 봐야 할 것이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군사력 건설의 절정에 있었던 북한 사회는 완전히 전쟁 준비 태세에 돌입해 있었으나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 시끄러운 정쟁이 있었고 야당은 가출범한 향토예비군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할 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언론도 정부 비판을 줄이지 않았다. 그런 소란 속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월남 파병에 의한 정글 속의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다. 박정희는 건설과 전투, 이 양면의 국가 전략 속에서 고투하고 있었다. 1967년에 재선되었던 그는 다가오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 현행 헌법으로는 출마할 수 없게 돼 있었다. 헌법을 고쳐 3선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박정희의 결단은 시간의 강요를 받고 있었다. 1968년 북한군의 대남 침투 작전은 더욱 강화됐다. 이에 남북한 사이에는 356건의 무력 충돌이 있었다. 북한군은 321명이 사망, 63명이 포로로 잡혔다. 한국군과 미군 162명이 전사했고 294명이 부상했다. 한국 측 민간인 사망자도 35명에 이르렀다. 1953년 이후 남북한 간의 무력 충돌이 가장 치열했던 해가 1968년이었다. 남북한 쌍방 518명의 전사자가 한 해에 발생했으니 사실상 전쟁 상태였다. 일부 전사가들은 이 시기를 제2의 한국전쟁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무렵까지 박정희로서는 김일성과 개인적인 원한을 가질 이유는 없었다.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맞대결하는 관계였지만 그 직무를 떠나서는 인간적인 감정이 개재될 계기가 없었던 것이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기습하여 박정희를 죽이기 위해 서울 중심부까지 침투한 이른바 121 사태는 박정희로 하여금 김일성을 증오하도록 만들었다. 그 2년 뒤 김일성은 또다시 박정희의 목숨을 노린다. 북한의 무장특공대 3명이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들어가 현충문 지붕에 무선식 기폭장치로 폭파되는 장치를 설치하던 중 실수로 폭발이 있었고 한 특공대원이 죽었다. 이 현충문 안뜰에는 분향대가 있었다. 박 대통령이 6월 25일 이곳에서 분향할 때 근처 숲속에 숨어있던 무장특공대원이 무선 원격 조정장치를 누르면 터지도록 할 작정이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묘소에서 있었던 폭파 사건과 같은 수법이었다. 1974년에는 제1북한공작 조직에 포섭된 문세광이 국립극장에서 8.15 기념 연설을 하고 있던 박정희를 저격하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있던 대통령 부인 유경수를 살해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암살을 끈질기게 추진하는 자에게는 성인 군자라도 원한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박정희의 김일성에 대한 관계가 바로 그러했다.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국방 전략을 추진하면서 방위 산업을 건설해 나갈 때 청와대의 담당 수석 비서관으로서 박 대통령을 보좌했던 오원철은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오원철이 휴전선에서 땅굴이 발견됐다면서 사진을 붙여 보고를 했다. 박 대통령은 사진을 뚫어지게 보더니 한참 후에 얼굴을 들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죽일 놈 같으니 라고 했다. 격한 말투도 아니고 조용한 어조였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청와대 일기 1975년 3월 10일자에는 철원 북방휴전선에서 북한 측이 딴 제2땅굴이 발견된 데 대한 소감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다. 땅굴은 폭 2m, 길이 3.5km. 북괴의 집요한 남침 야욕에 또 하나의 실증을 우리는 얻었다. 이런 판인데도 북의 남침 야욕이 없다고 운운하는 이 나라 일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소리가 이러고도 또 있을 것인가. 북한 공산당들은 언제나 민족적 양심으로 되돌아가서 동족끼리 단합해 통일된 조국을 재건하여 만방에 떳떳하게 살아볼 날이 올 것인가. 오 신이여, 북녘 땅에 도사리고 있는 저 무지막지한 공산당들에게 제 정신으로 돌아가도록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소서. 박 대통령은 이따금 김일성에 대해서는 나만큼 아는 사람도 없을 거야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 북한의 수석대표 박성철이 박 대통령을 예방하게 돼 있었는데 오원철이 선물 목록을 써서 대통령의 결재를 받으러 올라갔다. 그는 나만의 공업력을 자랑하기 위해 비싼 전자제품을 선물 목록에 포함시켰다. 박 대통령은 목록을 앞에 놓고 김일성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 것은 아닐 거야. 남북회담이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 해. 김일성의 진위는 적화통일에 있으니 남북회담을 성공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회담을 통해서 우리와 미국의 태도를 시험해 보려고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값이 싼 현대 조선자기를 선물로 결정했다. 박정희는 김일성의 실정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는 신중했다. 그는 김일성이 모든 경쟁자를 숙청하고 절대 권력자가 됐다는 사실만 봐도 그의 능력은 인정해야 돼. 그는 군사력을 그만큼 강화하고 경제도 어느 정도 발전시켜놨으니 통치 능력도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한 적도 있다. 박 대통령은 김일성은 적화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나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나를 없애자는 것이지 라고 말했다. 이런 말 속에는 김일성과 대적할 수 있는 인물은 나뿐이며 이것은 나의 역사적 역할이기도 하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박정희는 원래 험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김일성에 대해서도 죽일 놈 정도가 가장 심한 욕이었다. 박 대통령은 연설이나 일기를 통해서는 가차없이 김일성을 공격했다. 예컨대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 연설이 있다. 오늘 광복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 결의가 너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가슴 아프고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국토 분단의 비극입니다. 통일을 향한 민족적 비원은 지난 4반세기 동안 하루도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진 일이 없었으나 한편 통일의 전망은 수많은 난관과 애로에 가로막혀 결코 밝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김일성과 그 일당의 민족 반역 집단이 북한 땅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광신적이며 호전적인 공산 집단은 조국 광복의 첫날부터 전 한반도를 폭력으로 적화하기 위해 시종일관 광분해 왔습니다. 6.25 남침의 잔혹한 동족 상잔에 이어 휴전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7,800여 건이 넘는 도발을 자행해왔고 최근에는 무수한 무장공비를 난파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실증입니다. 정녕 김일성과 그 도당은 마땅히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전번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도당은 언필칭 평화통일이니 남북협상이니 연방제니 교륜이 하는 파렴치한 상투적 선전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전범 행위와 긴장 조성의 책임을 전가해보려는 적반하장의 흉계인 것입니다. 무장공비 난파를 위장은폐하고 소박한 일부 사람들을 현혹시킴으로써 감상적 통일론을 유발해보려는 간사한 술책이며 국제 여론의 오도를 노리는 야비한 속셈인 것입니다. 이 허위에 찬 북괴의 작태를 믿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나는 단언합니다. 무릇 공산주의의 정치체제는 기본인권의 유린과 철의 기율에 의지한 전체주의적 일당 독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괴 김일성 체제는 같은 공산권 내에서조차도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형적인 극자 모험주의와 역사 위조를 일삼는 개인 신격화가 판치는 폐쇄사회입니다. 오늘의 북녘땅은 그러한 전행과 공포가 휩쓰는 가운데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하나의 병영으로 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듯 역사와 민족, 천륜과 양심을 외면한 흉악한 무력 도발 집단과 대치하여 통일 문제를 다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민족의 비원인 조국 통일의 난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연설에서 박정희는 북한 체제의 본질을 반인류 전범자, 민족 반역자, 극좌 모험주의자, 개인 신격주의자로 정확하게 정의해놓고 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변종 권력 집단을 상대로 민족 통일을 의논해야 하는 지난한 길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놓여 있다는 아주 예언적인 연설이기도 하다.